네, 안녕하세요. 저희 리파인의 김진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별거 아닌데 작년에 상장을 좀 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 프랩테크 1호 상장 기업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과분한 칭호를 좀 얻고 있는데요. 그거 저희가 이제 하는 어떻게 상장을 했고 어떤 본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다루고자 하고 데이터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200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본래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사내벤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상품과 더불어서 직원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맨 아래 보신 것 같이 부동산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설명을 드려도 또 설명해달라, 또 설명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조금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해당 장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원조사, 권리조사라는 사업이 그렇게 유명한 사업은 아닙니다. 알려져 있는 사업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 업무 자체가 미국이나 영국의 보험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있는 업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업을 많이들 모르셨어요. 근데 보험업이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 그 성장을 했는데 그 보험업이 권원 타이틀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권원 보험입니다. 그런 사업의 주축으로 인해서 저희 리파인이 해당 서비스들을 위탁 사업, 권원조사라는 사업을 위탁 사업하면서 같이 성장을 해나갔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그 중에서 포커스를 맞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매출이라든가 이런 그 성장이 가파르게 이룰 수 있던 모티브가 뭐였냐면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반환보증 부분에 대한 그 권리 조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은행이나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서비스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은행들은 이 고객이 요청하는 게 정말 맞아? 라는 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와 같은 권리조사 기관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리파인 같은 회사들이 이건 정보가 맞아 혹은 이건 정보가 이상해 라는 것을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들도 이거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맞아? 라고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백자료를 저희가 다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오고 가고 하시는데요. 실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전세라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가 아마 임대인이나 소유주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권리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의 정보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혹은 판단하거나 이런 조사를 해서 넘기는 이런 위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주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세보증 반환보증이라고 하는 허그나 HF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대출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권원조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총 고객수 천 건수로 한 500만 건 정도를 지금 누적 데이터가 지금 쌓여져 있고요. 매월 적게는 5만 건, 많게는 한 7만 건, 8만 건까지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AWS를 처음 도입을 하면서 그 대기업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RPA 기반해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내재화하는데 성공하고 이런 경력을 갖고 있다 보니 많은 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좀 하고 여러분들에게 저희 회사와 더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정보로 어떻게 활용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의 이슈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근데 최근에 더 부동산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많은 심각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사기 건수에 대한 피해자 수가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이런 크나큰 이슈로 인해서 저희와 같은 권원조사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이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세 사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전세 대상이 사실은 그 대상자가 되는 거는 임차인이 보통 대상자가 되죠. 그래서 임대인이 여러 가지 사기 사건에 대한 주체가 된다고 하면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공모하는 건들도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공모해서 이루어지는 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금융권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들은 대부분 임차인이 그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대표적인 사례는 무자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들, 깡통 전세, 허위 보증 보험, 불법 중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를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에 세모녀 사건 이러면 세모녀 살인 사건, 무슨 세모녀 자살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전세 사기 사건에도 최근에 세모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서울 수도권이 500여 채를 해당 방법으로 사기를 친 그 세 모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이나 경찰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요. 해당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임대인이라고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임대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임대인이 사실은 표면적에 나타나는 임대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제 건축주라든가 잘 분양이 안 되거나 공실에 있는 집주인인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속이느냐? 일단 먼저 중개사무소하고 일단 정보 결탁을 맺습니다. 근데 결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임대인은 엄연히 중개사한테 나 이것 좀 팔아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에? 지금의 가치는 숨긴 채 좀 높게 팔아줘 라고 해당 예시로 보면 매매가가 2억인데 2억 5천에 전세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거짓 허위 정보를 주면서 꼬십니다. 일단. 그리고 해당 집은 명의 대여자한테 2억 5천에 넘기면서 해당 일들은 대부분 사기 형태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임차인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임차인이 아래와 같이 허그라든가 보증기관에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그대로 손해를 입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수십 년 동안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나름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 저희가 특허도 출원해서 지금 취득을 했는데 현금 흐름 속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뭐냐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결탁해가지고 금융권을 속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꾸 금융권들이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체할 수 있지라고 저희가 좀 모델링을 짠 거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건들이 지금 의아무야 제일 많은 거는 임차인들이 제일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결탁해서 해당 금융권을 속이는 일들 비일비재하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저희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여러 가지 좀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잡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VM 모델이라고 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프롭테크사 중에서 공감랩이라든가 빅밸류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우수한 기업들은 이미 어떤 가치를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 가지 법상으로 안 되다가 최근에 좀 그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 이런 데 많이 풀어줘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금융권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은 회사들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부터요. 이상 감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당 보시는 것 같이 조회를 해봤더니 문제 있는 임대인은 참 이상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상적인 임대 사업자 유형이 아니야 라고 저희가 별도로 따로 이게 문제가 있어 라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라고 이게 금융기관에다 요청을 한다든가 보증사에다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해요 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제일 공들여서 만들었던 것 중에 PTS라고요. 지금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런 등기부 등본을 실시간도로 추출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가치가 아니라 그 소유주가 어떻게 되고 건축물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도로 할 수 있는 PTS 시스템을 개발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공공성의 사업을 좀 하고자 하는 우리 그 임원진들의 방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부터 저희는 그 지파인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을 좀 공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오픈했지만 한 번도 이제 광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해당 그 서비스는 등기가 변동이 되면 한마디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알림이 저한테 오고요. 임차인한테 오고요.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만기가 됐었을 때 오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저희가 법률 그 회사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무료로 지금 현재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집코드라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주소 체계가 다 다르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대한 내용들 다 다르고 어떤 키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스스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올해부터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뭐 KB시세라든가 건축물 대장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키포인트 그 코드를 만들어서 공개하자. 그래서 올해까지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거를 매칭 코드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된 목적이죠. 저희 그 빅데이터 센터에 참여한 내용과 어떠한 내용의 개방 데이터를 할 건지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희는 이제 한국부동산의 플랫폼에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희가 분명한 센터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분명합니다. 이 데이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보시는 것처럼 주거 환경 개선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다양한 프롭테크들의 신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라든가 주거 환경에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 데이터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를 대출을 했었을 때 나오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뭐 한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5만 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꽤 많고요. 그다음에 반환 보증에 대한 건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전세 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오픈을 해드릴 계획이고요. 또 임차인에 대한 특징들이 다양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 데이터도 금년 안에는 지금 데이터 개발 중에 있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핑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세의 데이터들을 시기열로 묶어서 시기열 전체 시기열 데이터로 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에 완전히 사실 전세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세나 이런 임대차 관련돼 있는 그 권리 조사만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 목적 사업이 됐어요. 이거를 필두로 해서 많은 정보 공개와 그 실력 있는 스타트업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그 플랫폼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